당신은 요즘 무릎을 굽힐 때마다 미세한 소리를 듣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는 평소보다 시간이 더 걸리고 손자와 놀다가도 허리가 뻣뻣해져 잠시 숨을 고르게 됩니다. 이런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시작된 게 아닙니다. 사실은 수십 년 동안 조금씩 진행되어 온 뼈의 신호가 이제서야 드러나는 것뿐입니다. 많은 분들이 뼈가 약해지는 건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나이는 큰 요인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훨씬 더 복잡한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특히 60세 이후에는 뼈 속에서 칼슘만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칼슘이 머물러야 할 곳과 잘못 찾아간 곳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뼈로 가야 할 칼슘이 혈관이나 연조직으로 잘못 흘러들어가는 것이지요. 여기서 흥미로운 진실 하나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모든 게 해결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칼슘만 챙기다가 오히려 혈관이 딱딱해져 건강을 위협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의학적으로도 단순히 칼슘을 많이 먹는 것만으로는 뼈가 단단해지지 않는다는 사실이 여러 연구에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칼슘은 분명 필요하지만 그것을 뼈로 안내하는 길잡이가 없다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이때 주목해야 할 영양소가 바로 비타민 K입니다. 이름은 익숙해도 역할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비타민 K는 뼈 속 단백질을 활성화시켜 칼슘이 제대로 뼈에 자리 잡도록 돕습니다. 쉽게 말해 칼슘이 들어올 때 여기가 자리다라고 알려주는 교통경찰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것이죠. 당신이 느끼는 작은 관절 소리, 쉽게 생기는 골절 위험, 혹은 이유 없이 나타나는 뼈의 피로감은 단순히 칼슘 부족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뼈와 혈관 사이의 균형이 무너진 신호일지도 모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칼슘보다 중요한, 그러나 늘 가려져 있던 영양소 비타민 K에 대해 차근차근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해와 진실, 과학적 사실, 그리고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지혜까지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작은 실천이 건강을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왜 칼슘 신화의 그림자가 우리 뼈 건강을 가리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젊었을 때를 떠올려 보십시오. TV 광고나 잡지에는 늘 칼슘 이골뼈라는 단순한 공식이 반복되었습니다. 우유를 마시면 키가 크고 칼슘 보충제를 먹으면 뼈가 튼튼해진다는 메시지 말입니다. 이런 믿음은 오랫동안 흔들리지 않았고 지금도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칼슘만 챙깁니다.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놓쳐온 것이 있습니다. 바로 칼슘만으로는 뼈 건강이 완성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병원에서 환자들을 보면 칼슘 보충제를 오랫동안 챙겼는데도 골밀도 검사를 하면 여전히 수치가 낮거나 심지어 뼈가 잘 부러지는 분들을 자주 만납니다. 반대로 칼슘을 특별히 보충하지 않았는데도 의외로 골밀도가 잘 유지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길까요? 단순히 칼슘 섭취량의 문제가 아니라 칼슘이 제대로 사용되고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학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 오랜 논쟁이 있습니다. 칼슘이 충분히 공급되더라도 그것이 혈액 속에만 맴돌고 뼈 속에 자리 잡지 못하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실제로 일부 연구에서는 칼슘 보충제를 과도하게 섭취한 그룹에서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아진다는 결과도 보고되었습니다. 칼슘이 혈관벽에 쌓여 돌처럼 굳어지는 석회화 현상이 나타났기 때문입니다. 당신 주변에도 아마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제를 챙겼는데도 효과가 없는 것 같다라거나 오히려 혈압이 오르고 심장 검진에서 이상이 나왔다는 사례 말이지요. 이는 단순히 나이 탓이 아니라 칼슘을 올바르게 인도해줄 길잡이가 빠져 있었기 때문에 생긴 결과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또 하나 기억해야 할 점은 칼슘의 흡수 자체도 개인차가 크다는 것입니다. 같은 양을 먹어도 장에서 얼마나 흡수되는지는 위 건강, 호르몬 상태, 비타민 D 수준 등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그만큼 칼슘만 바라보는 접근은 너무 단편적이라는 것이죠. 물론 의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뉩니다. 일부는 여전히 칼슘 섭취를 강조하며 다른 일부는 칼슘 단독 보충의 한계를 지적합니다. 하지만 공통된 합의는 있습니다. 칼슘은 필요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 그리고 이 부족한 고리를 채워주는 존재가 바로 비타민 K라는 사실입니다. 이제 당신은 칼슘이 뼈 건강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셨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숨은 주인공 비타민 K는 어떤 역할을 할까요?
다음 장에서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별로 주목하지 않았던 영양소가 있습니다. 바로 비타민 K입니다.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그저 혈액응고를 돕는 역할 정도로만 알고 계신 분이 대부분입니다. 실제로도 의학 교과서에는 비타민 K의 대표 기능으로 피가 잘 먹게 하는 작용이 먼저 소개됩니다. 하지만 최근 수십 년 동안 축적된 연구는 전혀 다른 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타민 K는 뼈 속에서 놀라운 일을 해냅니다. 칼슘을 뼈에 단단히 붙여주는 단백질, 즉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시키는 것입니다. 이 단백질은 비타민 K 없이는 잠들어 있는 상태로 칼슘이 지나가도 붙잡지 못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K가 개입하면 오스테오칼신이 깨어나 칼슘을 이리 와라 하고 뼈속에 단단히 고정시킵니다. 이 과정을 이해하면 왜 칼슘만 먹어서는 뼈가 강해지지 않는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칼슘은 재료일 뿐이고 비타민 K는 그 재료를 집에 들여놓고 자리를 잡게 하는 열쇠 같은 존재입니다. 아무리 좋은 재료가 있어도 문이 잠겨 있다면 들어갈 수 없는 것처럼 말이지요. 실제로 연구에서도 비타민 K 수치가 낮은 사람은 골밀도가 떨어지고 골절 위험이 높다는 결과가 다수 보고되었습니다. 일본의 나토를 꾸준히 먹는 지역에서 골다공증 발생률이 낮은 것도 같은 맥락으로 설명됩니다. 나토는 비타민 K가 풍부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할 점은 비타민 K가 종류에 따라 역할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흔히 채소에서 얻는 것은 비타민 K1이고 발효식품에서 얻는 것은 K입니다. 두 가지 모두 중요하지만 특히 뼈와 혈관 건강에는 K가 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식단에는 K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학계에서도 아직 논쟁은 있습니다.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 보충이 뼈 건강에 직접적인 효과를 주는지 아니면 단지 연관성이 있는지를 두고 의견을 나눕니다. 하지만 환자 사례와 역학 연구를 종합해보면 분명히 비타민 K가 칼슘의 방향을 바르게 이끌어준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적습니다. 당신이 만약 나는 칼슘제를 꼬박꼬박 먹고 있는데 왜 여전히 무릎이 시큰거리지? 하고 고민해 왔다면 그 해답은 바로 이 숨은 조력자 비타민 K에 있을지 모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진실로 나아가야 합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할 때 칼슘은 뼈로 가지 않고 오히려 위험한 곳으로 흘러간다는 사실입니다. 그곳은 바로 혈관입니다. 당신은 혹시 혈관이 석회화됐다는 말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나이가 들면 흔히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입니다. 혈관벽이 돌처럼 딱딱해지고 마치 파이프 안쪽에 석회가 끼듯 좁아지는 것이지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석회화의 주인공은 우리가 건강을 위해 꼭 필요하다고 믿었던 칼슘입니다. 비타민 K가 충분히 존재한다면 칼슘은 뼈로 가서 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비타민 K가 부족할 때 칼슘은 혈관으로 잘못 흘러들어가 축적되기 시작합니다. 혈관 속에서 자리 잡은 칼슘은 심장을 향하는 혈류를 방해하고 결국 협심증이나 심근경색 같은 무서운 질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즉, 뼈를 지키려고 먹은 칼슘이 오히려 혈관을 공격하는 역설이 벌어지는 겁니다. 실제로 의학 논문에서도 이 연관성이 반복적으로 관찰되었습니다. 칼슘 보충제를 오래 복용한 사람들 가운데 일부에서 혈관 석회화가 뚜렷하게 증가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학자들은 칼슘 단독 보충제를 권장하지 않으며 반드시 비타민 K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당신 주변의 사례를 떠올려 보십시오. 골다공증 때문에 칼슘제를 열심히 챙겼는데 정기검진에서 동맥경화 소견이 나왔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 있을 겁니다. 이때 숨은 범인이 바로 비타민 K 부족일 수 있습니다. 뼈로 가지 못한 칼슘이 혈관에서 엉뚱한 일을 한 것이지요. 여기에는 또 하나의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혈관을 보호하는 단백질 중 하나인 MGP, 매트릭스 GLA의 프로테인도 비타민 K가 있어야 활성화됩니다. 만약 비타민 K가 없다면 이 단백질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결국 칼슘이 혈관벽에 달라붙게 됩니다. 다시 말해 비타민 K는 뼈 건강뿐 아니라 혈관 건강까지 동시에 지키는 이중의 열쇠인 셈입니다. 물론 아직까지 모든 전문가가 같은 결론을 내린 것은 아닙니다. 일부는 비타민 K 보충이 정말로 혈관 석회화를 줄이는지 더 장기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이미 많은 임상 현장에서 의사들이 느끼는 공통된 경험은 분명합니다. 비타민 K를 충분히 섭취하는 환자일수록
뼈와 혈관 모두에서 긍정적인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당신은 알게 되었습니다. 단순히 칼슘을 보충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오히려 잘못된 균형은 뼈를 지키려다 혈관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몸은 우리에게 어떤 작은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요? 비타민 K 부족이 일상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당신의 몸은 언제나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그 신호가 너무 미묘해서 대부분은 그냥 노화 탓으로 넘겨버립니다. 비타민 K가 부족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몸은 여러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하지만 우리가 놓치고 있을 뿐입니다. 예를 들어 조금만 부딪혀도 멍이 쉽게 생기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가 잘 멎지 않는 것은 혈액 응고와 관련된 비타민 K의 본래 기능이 약해졌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또 무릎이나 어깨 관절이 이유 없이 뻣뻣하고 아침에 일어날 때 뼈가 유난히 무겁게 느껴진다면 단순한 나이 탓이 아니라 칼슘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뼈가 잘 낫지 않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작은 골절이나 금이 갔을 때 회복이 예전보다 훨씬 더디다면 뼛속 단백질이 칼슘을 단단히 붙잡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이 과정 역시 비타민 K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은밀한 신호는 치아에서 드러납니다. 잇몸이 약해지고 치아가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도 뼈의 약화와 연결돼 있습니다. 치아 뿌리를 지탱하는 턱뼈가 서서히 힘을 잃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많은 분들이 치과 문제로만 생각하지만 사실은 전신적인 뼈 건강의 지표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증상들이 모두 비타민 K 부족 때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질환이나 생활 습관과 얽혀 나타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의사들 역시 이런 작은 신호들을 단순히 나이 들므로 치부하지 말고 영양소의 균형 문제로도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당신이 이 신호들을 일찍 알아차릴수록 변화의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비타민 K는 단기간에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는 약이 아니라 꾸준히 쌓이면서 뼈와 혈관을 동시에 지켜주는 누적의 영양소입니다. 그러니 다음에 무릎이 뻣뻣하거나 멍이 잘 드는 자신을 발견한다면 단순히 나이 들어서 그렇지라고 넘기지 마십시오. 그건 몸이 보내는 조용한 구조 신호일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부족을 어디서 채워야 할까요? 다행히 답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당신의 식탁 위, 매일 먹는 밥상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매일 마주하는 밥상 위에는 이미 답이 놓여 있습니다. 특별한 건강 보조제가 아니어도 전통적인 한식 속에는 비타민 K가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 가치를 잊고 있을 뿐이지요. 대표적인 음식이 바로 김치입니다. 발효 과정에서 비타민 K가 살아 움직이고 특히 장 건강까지 함께 지켜줍니다. 젓가락으로 김치 한 조각을 집어먹는 평범한 순간이 사실은 뼈와 혈관을 지키는 작은 예방책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좋은 공급원은 시금치와 쑥갓 같은 녹색 채소입니다. 이 채소들은 비타민 K1이 풍부하여 오스테오칼신을 활성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린 시절 시금치 먹어야 힘이 세진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 그 속에는 단순한 철분뿐 아니라 뼈를 지켜주는 비밀이 숨어 있었던 것이지요. 여기에 더해 일본의 전통 음식 나토는 비타민 K의 보고로 꼽힙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낯설 수 있지만 꾸덕꾸덕하게 발효된 콩 속에는 혈관 석회화를 막고 칼슘을 뼈로 보내는데 꼭 필요한 K가 들어 있습니다. 일본의 특정 지역에서 노인들의 골다공증 발생률이 낮다는 사실도 이 나토 섭취와 연관이 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물론 한국의 밥상에는 나토가 흔하지 않습니다. 대신 비슷한 원리를 가진 음식으로 청국장을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발효된 콩 특유의 향 때문에 꺼리는 분도 있지만 그 안에는 뼈와 혈관을 지키는 힘이 숨어 있습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전통적으로 먹던 이런 음식들이 서구화된 식단 속에서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대신 가공식품과 고열량 음식이 늘어나면서 정작 우리 몸에 꼭 필요한 영양소의 균형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의사들 사이에서도 여전히 논쟁은 있습니다. 음식만으로 충분히 보충할 수 있는가, 아니면 보충제를 따로 챙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지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음식 속 비타민 K는 흡수율과 안전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꾸준히 밥상에서 챙길 수 있다면 그것만큼 자연스러운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저녁 상을 차릴 때
김치와 나물을 조금 더 올려보십시오. 청국장을 끓여 먹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생 축적된 뼈의 힘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음식들이 실제로 어떤 과학적 차이를 만들어내는지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과학은 우리가 밥상에서 느끼지 못하는 변화를 숫자로 보여줍니다. 비타민 K와 뼈 건강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나라에서 진행된 연구를 보면 비타민 K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 골밀도가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일본에서 나토를 자주 먹는 지역의 여성들은 폐경 이후에도 골절률이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발효된 콩 속 풍부한 비타민 K 덕분이라는 분석이 뒷받침됩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노인 환자들에게 비타민 K 보충제를 일정 기간 제공했을 때 뼈 단백질이 활성화되며 골밀도가 유지되는 효과가 관찰되었습니다. 물론 일부 연구에서는 아직 뚜렷한 골절 예방 효과까지 증명하지는 못했지만 공통적으로 뼈 건강 지표가 개선된다는 점은 일관되게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칼슘만 챙긴 그룹보다 칼슘과 비타민 K를 함께 챙긴 그룹에서 더 안정적인 결과가 나왔다는 것입니다. 즉, 칼슘은 재료이고 비타민 K는 그것을 제대로 사용하게 만드는 관리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증명된 셈입니다.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70대 환자 한 분은 오랫동안 칼슘제를 복용했지만 계속 골밀도가 낮아 걱정을 했습니다. 이후 비타민 K가 풍부한 음식을 식단에 추가하고 필요한 경우 보충제를 곁들인 뒤 1년 만에 골밀도 수치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변화를 보였습니다. 물론 개인차는 있지만 칼슘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교훈을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학자들 사이에서 아직도 논쟁은 남아 있습니다. 비타민 K가 직접적으로 골절을 줄인다는 근거는 더 쌓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수십 년 동안의 데이터가 꾸준히 같은 방향을 가리킨다는 사실입니다. 비타민 K가 뼈와 혈관 건강의 균형을 지키는 데 없어서는 안 될 열쇠라는 점 말이지요. 이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영양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뼈를 움직이고 강화하는 힘은 결국 운동과 만나야 비로소 완성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뼈는 단순히 칼슘과 비타민 K만으로 강해지지 않습니다. 뼈는 움직임 속에서 스스로를 단단하게 다집니다. 우리가 발을 딛고 걸으며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뼈에는 미세한 자극이 전달되고 그 자극이 뼈를 더 강하게 만드는 신호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영양이 풍부해도 움직이지 않으면 뼈는 점점 약해집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운동과 비타민 K의 조화입니다. 비타민 K가 칼슘을 뼈로 보내고 운동이 그 뼈를 자극하여 칼슘을 더 단단히 고정하는 과정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치 집을 지을 때 재료만 쌓아두면 허술한데 벽돌을 꽉 눌러 고정해야 튼튼한 집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규칙적으로 걷거나 근력 운동을 하는 노인들이 같은 나이대보다 골밀도가 더 잘 유지된다는 결과가 많습니다. 특히 운동과 함께 비타민 K 섭취를 늘린 그룹은 골절 위험이 눈에 띄게 낮아졌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여기서 운동이라고 해서 거창한 것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일 30분 정도의 걷기, 가볍게 의자에서 일어나 앉기를 반복하는 스쿼트 동작, 벽을 짚고 하는 가벼운 팔굽혀펴기만으로도 충분히 뼈와 근육에 자극을 줄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고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는 환자 한 분은 60대 중반에 무릎 관절통 때문에 걷기를 포기했었습니다. 하지만 물리치료사의 도움으로 매일 15분씩 실내 자전거를 타고 식단에 청국장을 추가했습니다. 1년 뒤 그는 무릎 통증이 크게 줄었고 골밀도 검사에서도 개선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운동과 비타민 K의 조화가 실제로 만들어낸 변화였습니다. 물론 주의해야 할 점도 있습니다. 이미 관절염이 심하거나 골다공증이 진행된 경우에는 과격한 운동이 오히려 골절 위험을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들은 항상 운동의 강도는 낮게, 빈도는 꾸준히라는 원칙을 강조합니다. 당신이 오늘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은 간단합니다. 저녁 식사 후 김치를 곁들여 먹고 20분 산책을 나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비타민 K와 운동의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제 우리는 또 다른 연결고리로 넘어갑니다. 뼈와 혈관만이 아니라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질환에도 비타민 K가 연관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은 아마 뼈 건강 이야기만 나오면 그건 나이와 칼슘 문제라고 생각해 왔을 겁니다. 하지만 비타민 K의 부족은 단지 뼈와 혈관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최근 연구에서는 고혈압, 당뇨 같은 만성 질환과도 연결고리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우선 고혈압입니다. 혈관이 석회화되면 벽이 딱딱해지고 탄성이 줄어듭니다. 혈관이 잘 늘어나지 않으니 혈액이 흐를 때마다 압력이 더 높아지고 결국 혈압이 오르게 됩니다. 칼슘이 뼈 대신 혈관에 쌓이면서 생기는 문제인데 이때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다시 말해 혈압 관리에 있어 비타민 K는 간접적이지만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다음은 당뇨병입니다. 의외로 뼈와 당 대사 사이에도 연결이 있습니다. 오스테오칼신이라는 뼈 단백질이 활성화되면 인슐린 분비와 감수성에 영향을 주는데 이 과정에 비타민 K가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혈당 조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부 학자는 비타민 K가 당뇨병 예방이나 혈당 안정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직까지 의학계 전체가 완전히 합의한 것은 아닙니다. 혈압과 혈당 조절에 비타민 K가 직접적인 치료 효과가 있다라고 단정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의견도 많습니다. 하지만 뼈, 혈관, 대사라는 세 축이 서로 얽혀 있다는 점은 점점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환자들을 자주 만납니다. 골다공증으로 칼슘제를 복용하던 환자가 고혈압 약도 함께 먹고 있었는데 식단을 조금 바꿔 시금치, 브로콜리, 청국장을 자주 먹게 한 뒤 혈압이 눈에 띄게 안정된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약을 중단할 정도는 아니었지만 환자 스스로 몸이 훨씬 편안하다는 변화를 느꼈습니다. 이처럼 비타민 K는 뼈를 지키는 것에서 출발하지만 혈관과 대사 건강까지 연결되어 삶 전반에 영향을 줍니다. 결국 노년기의 건강은 어느 한 부분만 관리해서는 안 됩니다. 뼈, 혈관, 혈당은 하나의 거대한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잠시 과거로 시선을 돌려보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조상들은 이미 이런 원리를 알지 못했음에도 생활 속 지혜로 자연스럽게 실천해 왔습니다. 당신의 조상들은 의학 교과서나 연구 논문을 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경험으로 이미 몸의 변화를 알고 밥상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요즘 들어 우리가 새롭게 주목하는 비타민 K의 힘도 사실은 오래전부터 우리의 식문화 속에 숨겨져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옛 어른들은 푸른 채소를 자주 먹어야 피가 맑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시에는 피가 맑다는 표현이 과학적이지 않았지만 지금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혈액 응고와 혈관 건강을 지키는 비타민 K의 역할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농촌에서는 봄철에 쑥이나 냉이 같은 나무를 뜯어먹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 사람들은 그냥 기운이 난다고 표현했지만 사실은 겨울 동안 부족했던 비타민과 미네랄을 채우고 특히 비타민 K가 몸에 들어와 뼈와 혈관에 힘을 불어넣었던 것입니다. 더 나아가 발효 음식을 꾸준히 먹는 습관도 있었습니다. 청국장, 된장, 간장 같은 발효콩 음식에는 비타민 K가 들어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단순히 맛과 저장을 위해 발효를 선택했지만 그 속에는 혈관과 뼈를 지켜주는 과학이 숨어 있었습니다. 일본의 나토와 비슷한 원리가 이미 우리의 밥상 속에 있었던 셈입니다. 저는 종종 어르신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새로운 슈퍼푸드를 찾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우리의 밥상 속에 답이 있습니다. 이 말에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입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가 해주시던 청국장찌개, 마당에서 키운 시금치, 겨울 김장 김치 한 포기, 그 기억 속 음식들이 바로 건강을 지켜준 보물이었음을 깨닫는 순간입니다. 물론 지금 세대는 생활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패스트푸드와 가공식품이 많아지고 전통적인 발효 음식은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의식적으로 이 지혜를 되살려야 합니다. 현대 과학은 옛날의 지혜가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음을 증명하고 있으니까요. 이제 남은 과제는 실천입니다. 단순한 지혜도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는 실제로 비타민 K와 생활 습관을 바꾸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한 환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진료실에서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났습니다. 그중 몇몇 분들은 아주 작은 실천으로도 놀라운 변화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면 당신도 나도 할 수 있겠다는 용기를 얻게 될 것입니다.
70대 초반의 한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골다공증 진단을 받고 수년간 칼슘제를 복용했지만 골밀도 수치는 계속 낮아졌습니다.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기도 힘들어졌고 넘어질까 두려워 외출도 줄였습니다. 가족들은 보조제를 늘려보자고 했지만 별 차도가 없었습니다. 그때 저는 식단을 바꾸는 작은 변화를 권했습니다. 매일 아침 시금치나 쑥갓나물을 한 접시 먹고 점심에는 청국장을 곁들이며 저녁에는 김치를 빠뜨리지 않는 습관을 들이도록 했습니다. 여기에 가벼운 걷기 운동을 더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뒤 놀랍게도 무릎 통증이 줄어 외출이 늘었고 1년 후 검사에서는 골밀도 수치가 안정세를 보였습니다. 그녀는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약만으론 안 되던 게 밥상에서 풀렸네요. 또 다른 사례는 60대 후반의 남성 환자였습니다. 당뇨와 고혈압을 동시에 관리하고 있었는데 혈관 석회화가 심해 심장 검사를 받을 정도였습니다. 이분도 칼슘제를 꾸준히 복용했지만 효과는 미미했습니다. 저는 발효콩 음식과 녹황색 채소를 늘리도록 했습니다. 1년 뒤 혈압 수치가 안정되고 혈당 조절도 개선되었습니다. 물론 약은 계속 복용했지만 환자 본인이 몸이 가벼워졌다고 느낀 것이 가장 큰 변화였습니다. 이러한 사례들은 공통적으로 말합니다. 비타민 K가 빠진 칼슘은 길을 잃는다는 사실입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뼈와 혈관, 더 나아가 전신 건강까지 바꿀 수 있다는 교훈입니다. 물론 모든 사람이 똑같은 결과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효과를 빨리 느끼고 어떤 분들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또 기존의 질환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변화를 만들어내는 힘이 내 생활 속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신도 지금부터 실천할 수 있습니다. 내일 아침 식탁에 시금치 나물을 올리고 점심에는 청국장, 저녁에는 김치를 곁들이는 것. 여기에 하루 20분 산책을 더한다면 1년 뒤 당신의 뼈와 혈관은 분명 달라져 있을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왜 이런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드는지, 그리고 당신이 오늘 당장 시작해야 하는 이유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당신이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이유는 분명합니다. 뼈와 혈관의 변화를 몸소 느끼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거나 허리가 뻣뻣할 때 단순히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고만 생각해 왔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는 그 이면에 숨어있는 진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칼슘보다 중요한 조력자, 바로 비타민 K 말입니다. 이제 당신은 압니다. 칼슘이 뼈로 가지 못하면 혈관을 위협할 수 있다는 사실을. 또 비타민 K가 바로 그 길을 안내하는 열쇠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김치 한 젓가락, 시금치 한 접시, 청국장 한 그릇. 그렇게 소박한 식탁이 뼈와 혈관을 동시에 지킬 수 있다는 놀라운 진실을 말이지요. 작은 실천이 큰 변화를 만든다는 건 의학에서도 늘 강조되는 원리입니다. 거창한 약이나 수술이 아니더라도 일상의 습관 하나가 건강의 향방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훨씬 더 빨리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뼛속 단백질이 깨어나고 혈관벽이 숨을 쉬기 시작하며 몸 전체가 균형을 되찾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합니다. 오늘 저녁 식탁에 푸른 채소와 발효 음식을 올리고 식사 후 가볍게 걸어보는 것. 이 작은 걸음이 쌓여 내년 이맘때에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건강은 먼 미래가 아니라 지금 당신의 선택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누군가는 여전히 칼슘만 챙기며 답답해할지 모르지만 당신은 오늘부터 균형을 아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 균형이야말로 나이 들어도 당당하게 움직이고 웃으며 손주와 뛰놀 수 있는 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당신께 꼭 전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지금 시작하시면 내년 이맘때는 전혀 다른 삶이 펼쳐질 수 있습니다. 오늘이 그 첫걸음입니다.